7월 29일 수요일 적풍의 증시 풍향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9일 영상 이후로 삼성전자 약 20%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SK바이오팜이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기존에 하락하던 종목들은 좀 더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전 시간에 이제 일부 이제 바이오 제약주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자는 의견을 드렸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빠졌던 부분들을 저는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몇 종목들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M게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상이었었죠. 그때 이제 M게임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무너지거나 하락장이 나와도 어차피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되는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틀 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이 종목은 최근에 우리 VR, AR이라는 그 테마 이슈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제 비대면 테마 혹은 또 온라인 게임, 웹보드 게임 뭐 이런 여러가지 재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시세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으로 보자면 이번 주 월요일날 5% 상승, 화요일날 20% 상승을 보이면서 충분히 좋은 구간이고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설명드렸던 넵튠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은 이 회사도 웹보드 게임과 또 비대면 테마 게임 업종이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DPC 이런 것들 오늘부터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차곡차곡 담아 놓으신 분들은 바로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넷마블도 역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좋아요, 심지어. 그래서 넷마블이나 DPC의 경우는 이 빅히트엔터의 상장 심사 결과가 임박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짧게 차익 실현 구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빅히트엔터가 결과가 상장이 통과가 된다면, 심사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6개월 안에 빅히트엔터는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죠.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올해 안에 상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 엔터나 방탄소년단 관련주 뿐만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엔터주에 대해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볼 수 있었고, 또 그 이외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 말씀드렸었죠. 오늘 보니까 이낙연 아저씨 관련 종목인 남선알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증시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간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내려가거나 나쁘다고 생각이 된다면 무조건 쫄지 말고 이런 종목들도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선알미늄, 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쪽 이재명 아저씨 관련주 중에서는 에이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월요일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아저씨 관련 종목인 뭐 진양산업 같은 종목들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관련주들이 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드린 종목들은 전부 다 시장이 내려갈 때,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그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물론 가겠지만 하락장일 때만큼 매력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는 장에서는 갈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개별주 성향이니까 시장이 혹시라도 좀 불안한 상황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거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이 종목이 예전 제가 이제 5월 19일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 과연 사도 될까
지금이 바닥인다, 이런 취지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5만원대였었죠. 5만원 아래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6만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약간 20% 정도 수익 구간에 찍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요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때 영상을 잘 떠올려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이 마인드 자체를 굉장히 큰 마인드를 가져내서 말씀드렸어요. 하루하루 일일 비자 말고 크게 보셔야 된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 특히 우리 동학개미 같은 경우는 지난번 3, 4월달 빠졌을 때 편입을 해가지고 올라올 때 팔면서 수익을 많이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잘했어요. 매우 잘했는데 전 아까운 부분들도 있어요. 잘 매매해서 20% 챙겼다. 뭐 만약에 3월달에 샀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났겠죠. 좋지만은 앞으로 수익률이 더 20%가 아니라 앞으로 120%가 갈 수도 있는, 200%가 갈 수도 있는 종목인데 너무 빨리 판 게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나쁠 내용보다 좋을 내용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분기와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1분기 때는 대부분의 삼성전자의 부분들이 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하나가 다 먹여 살렸죠. 핸드폰 망했지, 가전 망했지, 그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도 사실 상황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반도체가 다 먹여 살려서 간신히 케어라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더 미래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에 잘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은 투자만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어쨌든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반도체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산업들에서 만약에 잘 된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 쪽이나 핸드폰 쪽에서 잘 된다면 이게 이제 삼성한테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다가오는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좀 주가를 상승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쟁업체들의 어떤 부진, 경쟁업체, 뭐 미국 인텔 같은 경우 주가가 폭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산다면 어쨌든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왜냐면 여러분도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들어갈 때 대장주를 사고 싶단 말이에요. 대장주.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죠? 7년 만에 엄청난 순매수량을 보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였다.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중소형 반도체주를 알까? 모르죠, 당연히. 그죠? 미국에도 보면은 정말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 모른단 말이에요. 큰 기업들만 알지. 여러분 인텔 같은 건 알지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기업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투자할 때 물론 중소형주에도 그런 수급이 찍히긴 하지만 덩어리 큰 물량들은 안 들어오고, 진짜 큰 물량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편입이 들어온단 말이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장주니까. 그래서 반도체 대장이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이 돈을 번다고 하면 사실상 삼성전자가 다 벌어가는 거고, 그 아래 하청기업들 1차, 2차, 3차 하청들이 있을 텐데 하청기업들까지 수익이 배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상의 그런 문제이죠. 요거는. 그래서 하청기업들이 어쨌든 잘 이제 수익에 대한 배분들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삼성은 뭐 자기네들 입으로는 잘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삼성뿐 아니라 어떤 그런 사업망 자체가 다분화돼 가지고 LG도 들어가고 삼성도 들어가고 중국이나 뭐 유럽, 미국도 들어간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잘 먹고 살고 하지만 삼성만 목매달고 있다던가 한 곳에만 아직
영업망을 뚫지 못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어떤 수익이 난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편입한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왜 안 사다가 이번에 갑자기 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여러가지 이슈들.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라는 경쟁사 주가가 빠지면서, 왜냐면 인텔 자체가 이번에 뭐 생산 지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삼성이 더 물량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또 그런 것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무엇이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 증시 대장주가 뭐냐, 당연히 삼성전자. 저는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여러분들 미국 주식 살 때 뭐 사러 가요?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대장주 사러 가지, 저기 막 주가 1달러짜리 그런 주식 사러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6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이지만, 이거는 뭐 차트로 분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재료적인 측면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위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도 오를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저는 봐도 좋다 생각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파는 기업입니다. 악재에서 호재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호재가 많이 나올 때는 기다리시고, 조금만 지나도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위기설, 이재용 저기 뭐 오너 리스크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주가 빠진다면 그럴 때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일 얼마 갈까로 전망하는 거는 이건 되게 우스운 일이고, 이거는 한 다음 분기에는 얼마나 올라갈까, 연말에는 얼마나 올라갈까, 내년에는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현재 삼성의 어떤 반도체 매출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는 판매량, 그리고 화웨이 같은 통신장비 쪽에서의 추가 플러스 매출 가능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현재 문제 없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배당을 노리고 사신단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간 배당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꼬박꼬박 매번 배당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주를 편입할 때도 거기에 이제 배당률이 찍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배당을 무조건 지급해 주진 않아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적자가 나오면 당연히 배당 없는 거예요. 흑자가 났을 경우에 그만큼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신다면 삼성전자처럼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SK바이오팜인데요. SK바이오팜이 제가 예전에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 사실 요즘 다 안 좋죠. SK바이오팜은 그래도 하락하고 나서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SK케미칼이 좀 안 좋죠. 지금 케미칼 상태가 좋지 않고, 끝났다 볼 수는 없지만 투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그죠? 앞으로 정말 6개월 1년을 본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단기 투자자라면은 지금 물량을 줄일 준비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삼성바이오로서 좋지 않죠. 셀트리온 마찬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쪽에서는 물량이 지금 일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빠져나가서 IT나 삼성전자 사러 간 거예요. 지금 반도체나. 그렇게 주도 업종이 조금씩 교체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SK바이오팜 쪽에서 요즘에 케미칼이나 이쪽이 워낙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좀 사그라진 게 사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 MSCI 지수는 뭘까요? 이거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모건 스탠리라고 아시죠? 모건 스탠리에서 때마다 2월, 5월, 8월, 11월마다 분기마다 걔네들이 조정을 합니다. MSCI 지수는 무엇이냐면 얘네가 만든 하나의 지수예요. 인덱스 지수기 때문에 요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투자하는 기업들이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이제 뽑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걸 따라서 추종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뭐 50조의 자금이 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만 있잖아요. 그만큼 추종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펀드라든지 뭐 그런 자금들, ETF라든지 그런 데서 여기에 꼽아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온 고 8월이잖아요. 8월 초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현재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있고, 근데 왜 8월이 아니라 11월이냐? 그거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매 분기마다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는 그 정기 변경 시즌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놓습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놔서 시총 얼마 이상, 그리고 실제 유통 가능한 시총, 그러니까 전체 주식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베이스 삼아서 종목들을 집어넣고 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7월의 마지막 10거래일 중간에서 랜덤한 하루를 찍어가지고 그날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그럼 재수없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운 좋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8월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은 시가총액 기준을 충분히 통과를 했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 물량들이 현재 보호예수에 걸려있는 상태라서 요게 지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보호예수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관계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는 11월 달쯤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또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 물량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8월이든 11월이든 얼마든지 지수 편입 가능은 한 거예요. 하지만 8월 달은 어려워 보이고 이제 11월부터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MSCI 편입이라는 건 어떠한 종목의 그 운명에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 이건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미 선반영 되어 있는 경우는 조심을 해야 하고,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신라젠부터 한번 볼게요. 뭐 지금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이지만, 자, 신라젠의 경우는 2019년도 11월 달에 MSCI 지수에서 편입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SK바이오팜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신라젠, 네, 지금 상당히 뭐 보기만 해도 깝깝하죠. 5월 달에 거래 정지가 돼서. 자, 이제 과거 차트를 좀 볼게요. 보시면 이제 월봉입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제외가 됐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8월 달에 완전 급락이 나왔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근데 그 바로 직전에 170%를 띄우면서 MSCI 편입 제외라는 이슈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빠지기 시작해서 작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악재가 많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외는 사실상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지수 편입이 제외된 이후로 뭐 예상대로 주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KMW를 한번 볼게요. KMW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5G 업종이죠. 얘는 2019년도 11월 달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얘는 이미 회사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어요.
5D 시장, 통신장비 시장 이쪽이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11월 달에 편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8월 달에도 가능했지만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하나의 걸림돌이 됐었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날아가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안 되면은 그래 11월 달에 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10월 달에 먼저 차익 물량이 나오고 11월 달에 막상 통과가 됐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었다 라는 거. 조정받은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니까 이거는 같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제외가 됐다가 다시 한번 재편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은 2019년도 11월 달에 제외가 됐어요. 이미 그 전부터 쪼그라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아까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악재가 끼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상폐 사유도 발생을 했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냥 실적에 대한 문제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경기가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11월 달에 발표가 났는, 제외가 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무너지지 않고 바닥을 형성했어요. 왜냐면 이미 충분히 빠졌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악재가 끝났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달이 됐는데 5월에는 주가도 회복됐고 업황도 좋아지고 코로나라는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 시총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재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대폭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상황이 편입되고 편입 안 되고의 흐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2, 3개월 전부터 좀 빠져요. 될 것 같으면 2, 3개월 전부터 올라갑니다. 5월 달에 편입됐지만 실제 3월 달부터 주가는 뜨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예상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대 이 스마트한 머니들은 미리 움직인다는 거죠. 자, 더존 비전 한번 볼게요. 더존 비전의 경우는 2020년도 5월 달에 편입이 됐어요. 더존 비전. 자, 이 녀석은 5월 달에 편입이 됐는데 이미 3월, 4월, 5월 달 연장 상승을 하고 5월 초에 결론이 났어요. 근데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6월까지 이어졌다가 무너졌어요. 얘는 조금 더 상승폭을 이어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5월 달에 편입이 될 것 같으면은 먼저 주가가 좀 간다는 얘기죠. 미리 시장에서는 똘똘한 사람들은 먼저 편입을 한다는 거. 한진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진칼의 경우는 이번 5월 달에 편입을 전망을 했으나 무산됐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8월 달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고 가격대, 특정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역시 이미 4월 달부터 약간 빠지기 시작하면서 5월 초에 결론이 났는데요. 그 전부터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물량들이 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편입이 안 될 것 같은 종목들은 미리 빠르면 2, 3개월, 짧게는 2, 3주부터 물량이 나온다는 부분들. 근데 얘는 이제 8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 죽진 않았어요. 한진칼이고요. 자, 시제니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8월 달에 현재 시가총액 조건과 유통 물량에 대한 시가총액 조건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제니의 경우는 이번에 8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있고요. 8월 초반에 있을 예정이니까 시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만 이번에 편입 이슈 이후로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많이 팔려요. 맞아요. 좋은 내용이지만 모든 진단키트 회사가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얘네만 좀 유독 잘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특히 MSCI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잘 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항상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우건설은 올해 8월 달에 편입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주가 미리 움직인다 그랬죠. 대우건설은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요즘에 이제 건설주들이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고 대부분 전망을 보면은
올해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나중에는 왜 좋아지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 건설만 있나요? 여기 보면은 도시철도라는 그런 수주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주택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그렇게 된다면 뉴딜 정책 이런 걸로 엮여서 간다고 하면은 좋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편입 제외가 될 전망이지만 주가는 이미 한 2달, 3달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전 추가 급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편입 제외 이후로 바닥을 좀 만들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결론 좀 내려보면, 지금 SK바이오팜이 11월 달에 지수 편입이 만약에 될 거라고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이제 그 전부터 2, 3개월 전부터 선반영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가오는 8월달 8, 9, 10, 11 SK바이오팜이 11월 달에 지수 편입이 될 거라면은 바이오팜은 아마도 8월부터 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가오는 실적 시즌, 지금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SK바이오팜은 일단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아직은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오면서 시장에서 하락을 좀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8월달에 MSCI 편입이 어쨌든 안 될 거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편입이 안 된다는 뉴스 역시도 단기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그런 악재들이 나와서 싸게 떨어졌을 때 주워 담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11월 달을 보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제가 SK바이오팜은 저는 올해 연말쯤에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 12월 달 정도면은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수정하자면, 그때까지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면 당연히 사야겠지만은 11월 달에 노리시는 분들은 요번에 하락 구간에서 사 놓으시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8월 달 혹시 요번에 실적을 내는 것 때문에 하락을 해서 사 놓는다고 한다면 11월 달에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저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11월 달에 편입 통과가 가시화가 되면 돼서 주가 올라가겠죠.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올라가고, 11월 달 통과되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때 꺾일 것이고, 덜 올랐다면 그 이후로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팜은 8월달 하락시를 저는 노려보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위험하다는 사인 드렸지만 이제는 준비도 한번 해볼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연말까지 흐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요거는 그 다음에 2월달 기대감으로 좀 더 물량을 늘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8월달에 혹시 하락이 나온다면 요거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는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은 없어요. 하지만 그 뒤로 6개월, 1년을 보신다면 충분히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팜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하락장에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역시도 참고하셔서 꼭 좋은 흐름들 통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고 있고요. 내일 여러분들 종목들 잘 가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 여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신다면 저와 또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제가 돌아올 거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눌러주고 가신다면 내일 따끈따끈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